자, 2학기 첫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론부터 바로 넘어갈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영상을 나와 함께 볼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줌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라는데 이 줌은 노트북에 있는 웹캠으로 영상을 쏘기 때문에 내가 칠판에 아무리 그려도 표시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그렇다고 뭐 다른 방법이 없고 해서 일단 내가 수업을 이걸로 찍어서 올리고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들어오셔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화요일이고 4교시가 2학년 8반 수업이거든. 2학년 8반이 12시 10분에 모두 자기 집에서 줌으로 노트북이나 뭐 휴대폰이나 데스크탑을 통해서 줌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시에는 2학년 3반이 들어오면 되고 4시에는 2학년 1반이 들어오면 되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들어온 상태에서 나와 함께 이 수업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일단 수업을 먼저 할게요. 뭐 그런저런 얘기는 나중에 따로 공지사항으로 알리기로 하고, 어차피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공지가 다 접수된 바일 거니까. 자,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어디서 시험범위 끝났고 수업이 끝났냐면, 이제 중국은 청나라가 공행이라는 제도를 실시해서 서양 세력의 유입을 최대한 제한하고요. 일본도 뭐 대지마 상관 같은 걸 나가사키에 설치해서 네덜란드 상인만 받는 식으로 이제 유럽의 세력을 제한시키려고 하고, 뭐 조선은 말해 뭐해, 그냥 아예 교역을 하지 않죠. 외국이랑 그냥 그 청나라와 일본과만 살살 무역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자, 중국, 일본, 한국, 이제 요 세 나라가 19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드디어 이 서양이라고 하는 세력들의 침략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도 서양의 침략을 맞이하고요. 일본도 서양의 침략을 맞이하고 우리도 서양의 침략을 맞이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 중국과 일본이 서로 먹겠다고 한국을 아주 뒤집어 흔들어 놓죠. 근데 이거랑 별개로 일단 서양 세력이 큰 범주에서는 동양 세력을 쳐들어오는 이 시기가 우리가 2학기 때부터 배우기 시작할 19세기의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기 때는 뭐 류쿠 왕국도 배우고 뭐 잠깐 저기 동남아 잠깐 이렇게 막 다른 나라도 배웠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19세기에는 거의 99%가 중국은 서양의 침략에 어떻게 대응했느냐, 일본은 서양의 침략에 어떻게 대응했느냐, 우리 한국은 서양의 침략에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러한 구조로 볼 거야. 이러한 구조로 볼 거고요. 미리 얘기하지만 중국을 쳐들어온 나라는 영국이고요. 일본을 쳐들어온 나라는 미국이고요. 이 한국을 쳐들어온 나라는 일본입니다. 사실 한국은 서양이 잘 쳐들어오지 않아요. 관심이 없었어. 왜냐면 이게 우리 한국이고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일본인데, 이 일본에 미국이 관심을 두고 있던 이유는 여기 태평양 쭉 건너서 여기 미국 대륙이 있잖아. 아시아로 진출을 하다가 처음 만나는 가장 큰 섬이 일본이야. 그래서 여기를 중간 기착지로 활용을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뭐 연료랑 뭐 생수랑 음식이랑 다시 다 챙긴 다음에 배를 타고 쭉 넘어가면 뭐 어디가 나와? 중국 나오잖아. 중국은 너무 땅덩이가 크고 먹을 게 많으니까 어우씨 저기 짱인데? 하고 쳐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조선은 그냥 중국에 딸려있는 작은 하나의 반도일 뿐이에요. 이 당시까지도. 물론 지금의 역량은 이때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만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서양이 일단 눈에 불을 켜고 침략한 나라는 첫 번째 중국이고요. 두 번째 중간 그 주유소 같은 개념으로 일본 쳐들어가고요. 마지막 한국은 서양 나라들이 크게 눈독 들이지 않는 새에 일본이 쳐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미안. 자,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이 서양 세력의 어떠한 침략에 맞서 싸웠는가를 배울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는 게 사실 학습지 19번이고요. 19번. 여러분들이 아마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첫 학습지는 학습지 18번일 거야. 왜냐면 이
18번을 보고 이래서 중국이 서양과 싸움이 나기 시작했구나 라는 부분을 이해해야만 그 다음 본격적인 침략의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할 내용은 길게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 하나 할게요. 이제 2학기 때는 진짜로 영상의 시간을 줄일 거야. 아마 정말 많이 해도 20분이라고 하면 또 너무 25분. 절대 25분 이상의 영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약속할게. 진짜 약속할게요. 그냥 25분 넘어갈 것 같으면 아예 꺼버릴 거야. 절대 길게 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 나를 길게 만들지.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오늘 학습지 18번에 제목은 은경제 체제와 내가 잘라놨어. 은경제 체제와 삼강무역인데 과연 중국이 영국과 왜 싸우게 됐는지 그 유래가 나옵니다. 중국이 영국과 싸우고 난 뒤에 일본이 미국에게 무릎을 꿇고요. 우리가 일본과 교역을 하게 되거든. 순서가 1번, 2번, 3번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가 서양 세력의 침입을 가장 먼저 당했던 중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겁니다. 자, 중국이 영국과 싸우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요때부터야. 자, 이 은경제 체제라고 해서 이건 여러분들 1학기 시험 범위에 나와요. 뭐냐면 이 아메리카 대륙과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이 났던 소재, 이 화폐 단위 재료 은이 말이 꼬이네. 자, 아메리카와 일본 대륙에서 이 16세기, 18세기를 통틀어서 은이라는 상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중국의 값비싼 비단과 향신료와 특산물이 아메리카와 일본으로 들어가고요. 이 비단과 향신료와 특산물을 사는 대가로 이 아메리카와 일본은 중국에게 뭘 지급한다? 은을 지급해요. 자, 보자. 이 아메리카와 일본은 은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특산물과 조총을 돈 주고 사고요. 이 조총과 특산물을 돈 주고 샀을 때 그 돈은 화폐로 뭐가 쓰인다? 마찬가지로 은이 쓰여요. 자, 그리고 이 유럽에서도 중국의 아주 값비싼 비단과 차를 구입하죠. 여기에 덧붙여서 향신료도 구입하고 도자기도 사가요. 근데 얘기했지. 이 시기에 전 세계의 공용 화폐는 뭘로 쓰인다? 은으로 쓰여요. 자, 그럼 볼래? 중국은 땅덩이가 워낙 넓고 사람이 워낙 많아서 비단과 향신료와 특산물은 진짜 끊임없이 나. 비단 누에 똥구멍에서 실 뽑아서 만들면 되잖아. 향신료 그냥 땅에다가 향신료 씨앗 뿌려서 기르면 돼요. 특산물은 원래 많고 잘 나니까 특산물인 거 아니야. 도자기 그 13억 중국인이 만들면 하루에 13억 개 만들겠지. 그냥 찻잎 씨 뿌려서 찻잎 거두면 뽑으면 되잖아. 중국은 거의 무한맵 수준이에요. 무한맵으로 비단과 향신료 특산물을 팔고 은을 얻고요. 비단과 차와 향신료와 도자기를 유럽에 팔고 뭘 얻어? 은을 얻고요. 이 유럽은 또 이 은이 줄어드니까 이 줄어든 은을 얻기 위해서 아메리카, 일본 대륙에 조총과 특산물을 팔고 은을 얻겠지. 자, 그럼 이 지도를 보면은 전 세계 모든 은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게? 여기서 나온 은이 여길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은은 여길로 들어가죠. 전 세계 모든 은이 어느 나라로 들어간다? 중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 이 시기에 전 세계 은 보유량의 7, 80%가 어느 나라야? 중국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은 점차 은 보유량이 증가하고요. 반대로 유럽은 이 값비싼 비단과 차와 향신료와 도자기를 사가는 바람에 점차 은 보유량이 뭐한다? 감소하겠지. 처음에는 정신없이 이 은을 얻으려고 이 비단과 차와 향신료와 도자기를 얻으려고 은을 갖다 팔고 막 이걸 물건들을 얻어와. 근데 이제 한 몇십 년 지나니까 현타가 오는 거야. 나라에 은이 얼마 없다. 안 되겠다. 중국에게 넘어간 은을 다시 좀 찾아와야겠다. 그러려면은 중국이 우리에게 맘에 들 만한 물건을 사가게 하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유럽이 중국에 쉽게 얘기해서 메리아스도 팔아보고, 너 메리아스 뭔지 아니? 그 난닝구 면티
면티. 실제로 면티도 팔아보고 뭐 유럽산 도자기도 팔아보고 뭐 유럽산 물건도 팔아보고 별걸 다 팔아봐. 근데 중국이 사가 안 사가? 안 사가. 왜? 이 당시에 중국은 유럽만큼 면티를 잘 만들어요. 이 당시에 중국은 전 세계에서 모든 국가들이 만드는 웬만한 물건은 다 만들어요. 못 만드는 물건이 없어. 실제로 굉장한 선진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 저놈들한테 빠져나간 은을 다시 얻어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저 은을 무슨 수로 우리가 얻어오지? 중국 놈들이 한번 사면은 완전 눈이 뒤집혀서 안 살 수가 없을 만한 물건이 뭐가 없나 고민을 하다가 삼강무역이 시작되지. 자,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로 인도라는 국가가 있었어.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입니다. 근데 이 인도는 인구는 굉장히 많았지만 중국만큼의 산업 발달은 아직 더딘 상태였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면직물을 인도에서는 매우 매우 소중히 아낀단 말이야. 이 면직물을 오늘날 말하면은 면티야, 면티. 면티.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면티. 자,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 인도에 면직물을 잔뜩 팝니다. 잔뜩 팔아요. 자, 봐봐. 이 구조를 알려줄게요. 면직물을 잔뜩 팔아. 자, 그럼 인도는 이 면직물을 뭘로 살까? 은으로 사겠지. 근데 인도에 은이 있게 없게? 원래는 없어요. 인도 쉽게 말해서 가난한 나라에 은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근데 이 인도가 면티를 은으로 샀다는 뜻은 어쨌든 이 은이 인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인도에 은이 왜 생겼을까? 자, 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중국에 아편을 팝니다. 아편. 아편은 뭐야? 마약이죠. 근데 이걸 인도가 중국에 팔고 싶어 팔았을까? 아니야. 뒤에서 누가 조종한 거야? 영국이 조종을 한 거야. 영국이 자기 나라 사람들은 중독되지 않게 식민지 인도에 이 아편이라는 마약을 엄청 재배시킨 다음에 중국에 그 아편, 마약을 팔아요. 면티는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그만이야. 근데 마약은 중독되면 안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까지 중국이 마약 사범을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야. 중국은 마약 운반만 해도 사형이에요. 사형. 이때 이것 때문에 이때 엄청난 국가적인 피해를 보거든.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자, 인도에서 중국에 마약을 팝니다. 아편을. 자, 그럼 중국은 이 마약에 대한 대금으로 뭘 지불할까? 은을 지불하겠지. 그래서 인도에 은이 많이 생긴 거야. 인도는 그 은을 가지고 면티를 사죠. 그럼 그 은은 다시 어디로 들어갈까?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영국은 다시 생긴 은으로 중국에서 뭘 살까? 비단과 차와 향신료와 도자기 삽니다. 영국이 비단과 향신료와 도자기를 아무리 은으로 많이 사도 결국 그 은은 중국이 아편을 사게 되면서 인도로 빠져나가고 다시 인도에서 어디로 넘어옵니다? 영국으로 넘어옵니다. 이해가 돼요? 영국이 이 은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갔던 은을 뭘 팔면서 아편을 팔면서 그리고 면직물을 팔면서 다시 영국으로 넘어오게 한다고.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점차 은 보유량이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죠. 유럽은 다시 점차 은 보유량이 어떻게 돼? 증가하겠죠. 중국은 은 보유량은 완전히 줄어들게 되고 대신 무엇에 대한 중독이 늘어나는 거야? 아편에 대한 중독이 늘어나는 거야. 나라가 미쳐가는 거예요. 실제 이 당시에 중국 관리 중에 60%가 아편 중독자였대. 너희들이 동사무소를 갔는데 동사무소 직원 10명 중에 6명이 마약을 하고 있는 거야. 미친 나라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중국의 황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말도 안 된다.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는 마약에 손을 못 대게 만들어야겠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려면 아편을 어떻게 해야 돼? 수입을 금지해야지.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려고 사놓은 아편 다 몰수해서 뭐 해야지? 바닷물에 집어 던져야지. 그리고 불로 태워버려야지. 라고 결정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은이야 다시 모으면 돼. 근데 이 아편이 국내에 계속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돼 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아편을 몰수하고 이 아편을 바다에 갖다 버리는 과정에서 이 영국 상인들이 반발을 해요.
아니 지금 열심히 영국과 중국이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데 왜 니들은 국가에서 나서갖고 막는 거야? 야 미친놈들아. 아편을 파는 게 자유무역이야? 어디 나라 대 나라가 팔 게 없어서 마약을 팔아? 우리는 이거 절대 안 돼! 하고 아편을 불지르고 물에 빠뜨리려고 하니까 이 영국 상인들이 영국 국가에 항의를 하죠. 영국아, 중국이 우리 아편을 물에 빠뜨리고 불에 태우려고 한다. 이건 자유무역을 침해하는 행위 아니냐. 도와주라. 라고 하니까 영국이 옳다구나. 기회다. 이걸 계기로 쳐들어가자. 라고 해서 이 영국이 중국에 쳐들어가요. 말이 되니 이게? 마약을 판 건 지들이면서. 그래서 이 전쟁이 오늘날까지도 영국 사람들한테 역사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역사로 남아있어요. 쪽팔린 역사로. 아, 우리 영국은 옛날에 진짜 하다못해 중국의 아편을 팔고 중국이 이걸 거절하니까 그걸로 전쟁까지 치렀어.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쪽팔린 역사로 남아있는 사건이기도 해요. 이게 네 글자 무슨 전쟁이야? 아편 전쟁이야. 이거를 계기로 어쨌든 중국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야. 중국은 전쟁에서 집니다. 지고 당연히 진 나라는 문을 활짝 열겠죠. 문을 연 순간부터 이제 영국과 뭐 프랑스도 들어오고 독일도 들어오고 미국도 들어오고 뭐 네덜란드 들어오고 아주 많은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가 돼가기 시작하는 거야. 완전한 식민지는 아니에요. 중국은 단 한 번도 식민지가 된 적이 없어. 왜? 워낙 넓어서. 너무 커서 나라가. 대신 마치 식민지처럼 다른 나라들의 간섭이 시작되지. 이게 아시아, 동아시아가 서양 국가의 침략을 받기 시작한 첫 번째 사례야.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을 비롯한 중국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이제 일본도 어느 나라의 침략을 받는다. 미국의 침략을 받고요. 미국의 침략을 받았던 일본이 발전을 해서 어디를 친다? 조선을 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음 학습지 19번 학습지에서 19 빨간색으로 19를 쓰니까 뭔가 이상하네. 자, 19번 학습지에서 하게 될 내용입니다. 중국이 문을 열게 되는 과정, 일본이 문을 열게 되는 과정, 우리가 문을 열게 되는 과정. 자, 첫 수업은 이렇게 끝내고요. 이제 수업 영상에서 막 쓸데없는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래야 시간을 줄이니까. 자, 고생했고 질문이 있는 사람은 이 수업 끝나고 그 줌 영상이 연결된 상태에서 질문을 하세요. 안녕. 다음 시간에 봅시다.